어머님이 저를 영상 몇 편으로 보셨거든요, 이미. 혹시 어머님이 보신 영상이 내가 엄청 말랐을 때 영상일까봐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 곰신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혼자 울컥한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요. 남 결혼도 안 했는데 육아와 출산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 최고조인 상태에서 딱 문을 탁 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이 영상 앞에는 말 많은 주의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 할 거냐면요,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배웠던 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했던 메이크업을 재현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되게 중요한 날 한 번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다거나 그런 긴장되는 자리에서 자신감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날 하는 메이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꿀팁들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번도 Q&A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서 질문을 한번 받았었어요. 제 예상과는 정말 달리 제 결혼과 연애와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꾸준히 댓글로 소통을 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정말 깊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 남자친구를 제 입으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저의 연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한편으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연애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다 끝내보려고 해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요한 날 하는 메이크업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중요한 날 하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새로운 화장법을 시도하지 않는다 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화장품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좀 지겨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중복되는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꾸준히 써왔던 제품들이고 특히 제가 2019년 상반기에 가장 잘 썼던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화장법 역시 제가 가장 데일리하게 많이 하는 화장법일 예정입니다. 피엘의 카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 요즘에 자주 쓰고 있고 2통째 쓰고 있어요. 5겹 화장솜에 덜어내서 충분한 양을 적셔준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꼈던 렌즈,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오렌지 시크리스 시리콘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자세한 제품명은 옆에 여기 띄워놓도록 할게요. 저를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이나 저를 좀 깊게 알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의 라이브 방송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특히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개코님, 저는 개코님이 비혼주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1등으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비혼주의와 결혼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까지 닦아주고 그다음에 손바닥에 요거를 조금만 덜어내줘요. 한 요 정도만? 그다음에 손바닥에 묻힌 다음에 살짝 흡수만 시켜주세요. 너무 두드리거나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가 좀 붉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긴장되는 자리에서는 얼굴에 열이 오를 일이 되게 많아요. 열이 올라도 티가 최대한 덜 나야 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지 않게 좀 붉은기를 열을 가라앉혀주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앰플을 발라볼게요. 이 제품도 2019년 상반기 제가 가장 잘 썼던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 날의 전날 밤은 평소보다 기초 케어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부모님 뵙기 전날 밤 제가 사용했던 기초 제품은 요거였어요. 울트라 V 이데베노 시그니처 앰플입니다. 요거는 제가 홈쇼핑에서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홈쇼핑 일정 잡힐 때마다 시간 맞춰놓고 쟁인 다음에 뭐 남자친구 주기도 하고 엄마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요 이베노 앰플 말고 이렇게 새로 또 나온 울트라 V 바이오 BF 앰플 F 요걸 쓸 거예요. 왜냐면 PPL 제품이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이거를 제가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잘 쓰고 있어서 이 울트라 V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같은 브랜드의 다른 앰플 광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맨 처음에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발랐을 때 그 신세계랄까? 진짜 피부결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 의사를 밝히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일부러 이 스티커를 벗겨가지고 갖고 왔어요. 왜냐면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손뭉치가 들어있어요. 손뭉치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 손뭉치의 정체는 주요 성분들을 동결 건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준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솔루션 앰플 F를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녹아요. 그 다음에 이 투명 고깔 캡을 씌워주고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손뭉치가 서서히 녹으면 섞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섞이고 이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벗겨놓은 거고 원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동결 건조가 된 거라서 이렇게 앰플을 부어서 녹여주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박스째로 그냥 실온에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2개가 섞여서 이렇게 되고부터는 천연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발라볼게요. 이렇게 캡을 눌러서 얼굴에 직접 짜낸 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흡수가 되게 빨라서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면서도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바를 때 베이스 밀림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화장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 전날 밤에 충분한 양을 발라서 얼굴 전체에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스크팩 떼어내고 같은 라인인 울트라보이 바이오 BF 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고 주무시면 피부톤이나 피부결 개선이 즉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저는 솔직히 광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고 너무 신세계라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휴가를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머릿결도 다 엉망이 되고 피부결도 정말 엉망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특히 요즘 더 꼼꼼하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피부가 정말 원상복구가 많이 됐어요. 아직 머릿결은 개털이지만. 다음 수분크림 발라줄게요. 코스알엑스 하이드리움 모이스처 파워 인리치드 크림. 사실 그날 수분크림은 요거를 바르진 않았고요. 원래 그날은 클리니크 수분크림 발랐는데 지금 다 써서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수분크림 대신해서 발라볼게요. 피부 메이크업 지속력이 중요한 날은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안 되고요. 한 요 정도 발라주신 다음에 살짝 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1차로 도포가 됐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그날 조금 긴장을 하기는 했어요. 특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 이제 남자친구가 저를 태우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약간 약속 시간에 늦은 거예요. 긴장감이 완전 최고조인 상태에서 딱 문을 딱 열었어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며칠 전에 인생템으로 뽑기도 했었죠. 이거는 톤업 크림이지만 선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자차 겸용, 베이스 겸용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로션 같은 타입이고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으로 휴가를 갈 때도 가져가서 한 통을 다 싹 비우고 2통째 오늘 새로 개봉을 했어요. 더운 나라 가서도 아주 잘 썼던 제품입니다.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역시 발라줄게요. 사실 화장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손길로 발라줄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평소에 쓰는 제품이라서 그날도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런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쓰는 베이스들 있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안 쓰던 거 쓰거나 안 만든 거 쓰면 정말 피부 화장이 안 예쁘게 되는 거는 물론이고 피부가 정말 지저분하게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잘 쓰시던 거, 평소에 내 피부와 맞는 거, 좀 제품력이 좋은 걸로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피부 화장이 완벽하게 잘 된 날 뭔가 모를 그런 자신감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되게 좋아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특히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과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짠 거에서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거 짜가지고 이거는 번들거림이 없고 쫀쫀한 편이어서 파운데이션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발라주니까 좋아요. 왜냐면 번들거리는 선크림이나 번들거리는 베이스 제품은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갔을 때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왔을 때 정말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번들거리지 않고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 시켜주고
스텔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라이프 애플. 이제 중요한 날 같은 경우는 입술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틴트 립스틱을 먼저 입에 발라주면 나중에 립스틱이 지워지더라도 이 틴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착색을 시켜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 얘는 나중에 닦아낼 거예요. 일단 착색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하게 막 발라주세요. 이렇게 착색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뭐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면서 립스틱이 닦여 나가게 된다고 해도 이 착색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쭉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착색을 시키는 동안 그 다음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딱 이제 문을 드르륵 열고 탁 들어가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형수님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오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딱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님이 딱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어머 너무 반가워요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긴장이 확 풀렸어요.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에게 좀 팁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어쨌든 첫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첫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보자마자 막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을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더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사갔던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케이크를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케이크 압구정에서 3대 케이크집으로 불리는데 거기 이 파티시에님이 되게 유명한 호텔의 파티시에님인데 그분이 만든 케이크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긴장이 많이 풀리고 아마 어머님도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저를 뵙는 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같이 긴장이 풀리면서 어머 그래요?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한번 풀리고 시작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너무 긴장된다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 같이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볼 수 있는 남의 얘기를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게 저의 첫 만남이었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저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했던 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이따가 까먹을까봐 지금 액세서리를 먼저 낄게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인데 안에 이런 큐빅이 박힌 디자인이에요.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이러면 너무 귀걸이가 시선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냥 붙어있는 요 정도? 이거는 구매처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로수길 그냥 길거리에서 샀던 것 같긴 한데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냥 한 2만 원대 정도? 그날 했던 액세서리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얼굴 가장자리 쪽인데 피부톤보다 어두운 베이스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단계부터 얼굴에 좀 입체감을 주고 갈 거예요. 제 피부톤보다 한 톤 이상 어두운 컬러예요. 이제 여기 가장자리는 그림자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촉촉해가지고 빛을 반사하면서 이게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난 바를 때도 이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좀 흡수하면서 바를 수 있는 이런 통통한 모의 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에스쁘아 브러쉬예요. 얼굴 컷끝자리를 이렇게 쓰어가지고 목과 톤을 좀 맞춰줄게요. 요즘에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 내가 성격이 조금 다를지라도 성향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중간에 있는 가치관은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는 인간은 다 비슷한 사람끼리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오는데 이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맞지가 않으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도 다 나랑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나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뭔가 성격과 성향은 다르더라도 이 사람과 나를 딱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체적인 굵은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눈두덩 한번 쓸어주고요. 그 다음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컨실러도 정말 지겹게 등장을 했던 나스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미디엄 1번이랑 라이트 2.5번 요거 두 개로 얼굴 커버를 하고 갈게요.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고 두껍게 바를수록 피부 화장이 더럽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컨실러로 잡티는 다 커버를 해놓은 상태에서 파우더는 그걸 좀 그냥 고정시켜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는 피카소 컨실러 브러쉬 619번 제가 맨날 쓰는 거. 일단 어두운 컬러 먼저 가장 붉은기가 많이 비치는 여기 코 주변 여기부터 커버를 할게요. Q&A 중에 많이 궁금했었던 게 남자친구랑 첫 만남 썰 풀어달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첫 만남 썰로 돌아가 보자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첫 만남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거기가 바로 저희 회사 1분 거리, 회사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그런 스페인 음식점이었거든요.
거기가 회사랑 워낙 가깝기도 하니까 제가 점심 먹으러도 자주 가서 거의 많이 가면 일주일에 한 4-5번 이렇게 가는 곳이었거든요. 뭔가 제 큰 추억 하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남자친구가 점수를 되게 저한테 많이 땄던 게, 그래서 이제 어디서 우리 처음 뵐까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저희 회사 근처 레스토랑들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후보를 보내주면서 어디가 괜찮으세요를 하더라고요. 내 회사 근처로 미리 서치를 하고 알아보는 그 배려심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다가 골라온 레스토랑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아, 이 남자 뭘 좀 아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저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이었고요. 저는 그날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태어나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도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3시 반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자카야에서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 택시 타고 집에 가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던 게 첫 만남이었어요. 남자친구랑 저랑 하는 일도 완전 다르고 성격도 완전 다른데 근데도 되게 말이 잘 통하고 정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가 저의 첫 만남 썰이었습니다. 나중에 편집 딱 켰는데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저의 노잼 썰을 푸는 동안 이제 컨실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역시나 지겨운 아이템 롬앤 제로 쿠션 사용해볼게요. 저는 내추럴 21호 쓸게요. 꾹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양 조절을 하고 이미 컨실러로 피부톤을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올려주면 돼요. 이걸로 여기 얼굴 반 다 커버할 거예요. 톡톡톡 하면서 아까 쉐딩용으로 까놨던 베이스랑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힘을 빼고 경계까지 다 해서 그날 하루는 정말 수정 화장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시던 것 중에서도 좀 지속력이 좋고 무너짐이 예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묻혀서 좀 당겨왔는데 잘 보이시죠? 피부가 엄청 넓겠네? 남은 양으로 입술 그 다음은 이제 파우더로 고정을 할 건데 역시나 맨날 봐서 지겨우실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그날은 원래 가루 타입 발랐었는데 지금 다 써가지고 오늘은 프레스 타입 바를게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가루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피카소 102번 브러쉬에 바닥에서 한번 고르게 머금어질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살짝살짝 발라서 그날 이제 메이크업 컨셉을 고르는데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너무 과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아, 메이크업을 좀 평소보다 조금 빼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글리터는 조금 줄이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가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했는데 좀 연하게 하는 거는 약간 제 스스로가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그 모습이 내 스스로도 익숙한 내 모습으로 딱 이렇게 만나야 좀 더 그냥 나다운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그대로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글리터를 덜 쓰거나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글리터에 시선 강탈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매트한 마무리감을 해주는 동시에 모공 커버까지 이렇게 다 해줘요. 모공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죠. 뷰러로 좀만 찝어줄게요. 뷰러 속눈썹. 그날 썰을 좀 더 풀어보자면 그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식사를 한 장소와 이제 부모님 댁이랑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태워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 남자친구네 본가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포메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진짜 귀여워서 그때 이제 흉을 보낸 지도 얼마 안 됐었고 하니까 이제 강아지의 그 꽃순내도 너무 그립고 강아지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태워드리는 김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좀 보고 가도 되겠냐고 처음 뵈었는데 집까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랑 이제 인사하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또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그래서 강아지랑 놀고 또 어머님이 이제 김치 싸주시고 그래서 김치도 종류별로 얻어오고 과일 얻어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쉐딩을 하면서 해볼게요. 너무나 맨날 등장해서 지겨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그리고 피카소 가부키 브러쉬 얼굴 쉐딩 먼저. 제가 이제 엄마 앞에서는 집에서는 맨날 철없이 굴고 막 애기인 척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좀 되셨겠죠? 전화와가지고 잘했냐고 물어봐서 엄마한테 나 잘하고 집까지 들려가지고 지금 김치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집으로
남자친구 실명을 모르고 말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잘했다, 뭐 이제 산 하나 넘었네 이제 이러면서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혼자 울컥한 거예요. 뭐랄까 내가 진짜 어른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총이를 보냈었잖아요.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좀 먹고 하니까 엄마 앞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줘서 엄마를 걱정시키게 하는 게 싫은 그런 거? 그래서 그때도 전화하면서 되게 애써 긴장 하나도 안 한 척 되게 센 척 하면서 나 알잖아, 내 성격 알잖아, 나 엄청 잘했지 이러면서 하나도 안 떨고 지금 뭐 집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왔다 이러니까 엄마가 되게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거예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엄마랑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한정식을 먹었거든요, 저희가. 금방 배가 너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걸쭉한 게 먹고 싶어서 가로수길 가가지고 닭도리탕 한 마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있었던 이제 그런 서로의 감정들을 공유를 했었죠. 때 쉐딩 브러쉬는 224번. 그렇게 한 번 뵙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가족이 생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였었잖아요. 결혼을 허락을 받고 온 거죠. 남자친구는 이미 저희 부모님을 예전에 한 번 봤었어요. 막 이렇게 정식으로 봤던 건 아니고 저를 본가에 태워다 줄 때 한 번 본 적 있고 같이 점심 먹은 적 한 번 있고 두어 번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되고 지금 작은 언덕백이 하나 넘었기 때문에 이제 큰 언덕들과 산들이 남아있어요. 때 쉐딩을 넣고 이것도 역시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눈화장을 하기 전에 눈썹을 조금 음영을 먼저 줄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 302번 그다음에 여기 쉐딩 아까 방금 컬러 똑같은 컬러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그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Q&A 중에서 남자친구 프로포즈 썰 좀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진짜 몰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날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아이브로우는 이걸로 보였었어요. 베네피트.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저랑 남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금요일마다 퇴근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무슨 뭐 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토요일날 그럼 퇴근하고 올라오겠대요.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뭐하니요? 그래서 나 안 그래도 남자친구랑 약속 취소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남자친구가 호텔을 예약해뒀다고 거기서 같이 호캉스를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데? 이랬더니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퇴근하고 갈게. 근데 나 그날 야근해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막 안 돼, 꼭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날 야근하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가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저를 그 호텔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였어요. 저를 그냥 그 호텔로만 오게 해달라. 근데 금요일이 됐어요. 그날 제가 약간 야근을 하고 가가지고 완전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딱 호텔 키를 탁 열고 문을 탁 여니까 내가 했는데 엄청 엉엉 울고 막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죠. Q&A 중에 그 제가 편지를 받은 거 올렸었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길게 할 얘기가 있냐,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편지에는 저랑 왜 결혼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제가 또 보면서 2차로 눈물을 흘렸었죠. 그다음에 눈썹 메이크업을 조금 더 해볼게요. 또렷한 눈썹이 되게 뚜렷한 인상을 주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제가 평소에는 눈썹 마스카라를 맨날 하지는 않는데 그날은 눈썹 마스카라 하고 갔었어요. 요거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카라 2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요거로 눈썹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이니스프리 스키니 라인이 요 브러쉬가 엄청 섬세하고 가늘어요. 그래서 마스카라 할 때도 브로우 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실 때 이 브로우 마스카라의 내용물이 눈썹에 이 살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딱 이 털에만 잘 닿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빼고 약간 공중에 띄어가지고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되게 망치기가 쉬운 쉬운 화장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날에 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망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를 역시나 너무나 지겨운 롬앤 베르데나이즈 1호 말린 망고 튤립
요게 딱 색 구성이 뭔가 그냥 차분하면서도 화사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가장 그냥 무난한 색 조합이에요. 베이스 섀도우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입자가 정말 곱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그냥 쓱쓱 문질러줘도 이 눈가에 유분기를 딱 잡아주면서 눈화장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저는 막 글리터 이런 거 쓰는 거를 좋아해서 좀 화려하게 하는 편인데 그날은 뭔가 또 너무 눈이 이제 화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눈으로 시선 강탈이 될 수 있고 약간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은 눈화장을 막 엄청 평소처럼 막 진하게 하지는 않고 색감도 좀 차분한 색감 위주로 써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컬러 약간 차분한 코랄 컬러? 이렇게 눈 전체 어머님이 저를 영상 몇 편으로 보셨거든요 이미. 근데 어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영상은 되게 말랐었는데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보신 영상이 내가 엄청 말랐을 때 영상일까 봐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붓기를 빼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전날 저녁도 안 먹고 아침에 막 붓기 빼는 마사지를 엄청 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저는 중간톤 섀도우까지 발라준 다음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너무너무 지겨운 키스미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줄게요. 또 여러분 주셨던 질문 중에서 어떻게 사귀었는지 뭐 썸 타는 썰 같은 거 얘기해달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저는 썸 탄 기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처음 만난 게 3월 31일이고 사귄 게 4월 7일이니까 딱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에 사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약간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편이라서 밀당을 하고 뭔가 좋아하는 거를 막 숨기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막 애잘케 하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나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서 그런지 밀당이 하나도 없었고 남자친구도 아마 제 마음에 대해서 헷갈렸던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헷갈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귀었던 썰을 풀어보자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만나고 나서 남자친구 다시 내려가야 됐어요. 이제 군인이니까. 다음 아이라인은 바비 브라운 블랙 초콜릿 이걸로 이제 진짜 라인을 그려볼게요. 저는 서울에 남고 남자친구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전화로 카톡으로 썸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하는데 연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도 저희가 첫 만남에서 얘기했던 게 나는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 나도 연락을 되게 잘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바쁜 게 딱 보이는데 어떻게든 막 연락을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얘 진짜 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거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숨기지 않고 그냥 제 감정을 다 얘기했었죠. 이제 남자친구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만남도 원래 남자친구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남자친구가 있었던 곳이 벚꽃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벚꽃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막 끝물에 하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거기에 가야겠다 가가지고 벚꽃을 보고 싶다 촬영도 좀 하고 벚꽃 사진 좀 제대로 찍고 싶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약간 당황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를 오실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 기차 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만남으로 이제 그 둘 다 연고도 없는 그 지방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만남이고 이제 벚꽃 데이트니까 야외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오랜만에 더블웨어를 썼어요. 썼는데 약간 코 모공이 자꾸 뜨는 거예요. 막 안 채워지고 막 그날따라 나 기초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기차를 탔는데 뭐 때문인지 제가 그때 알러지가 나가지고 계속 콧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콧물 나고 눈물 나고 하니까 이렇게 화장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막 코에 막 모공 다 보이고 코 뜨기 시작하고 너무 속상한 상태로 그 만나기로 한 역에 남자친구가 마중에 나와 있고 딱 내렸어요. 여기 끝에 있는 컬러 묻혀서 라인을 풀어줄게요. 살면서 한 번 본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렸거든요. 그때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꽃다발이랑 책을 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받고 얘가 나한테 지금 벌써 고백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면 혹시 뭐 꽃다발 사이에 쪽지를 써놨나? 아니면 이 책을 펼치면 뭐 새로마 사귀자 이런 게 써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면 여기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눈이? 이렇게. 그다음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애교살 쉐딩을 넣어. 첫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섞어서 이렇게. 애교살 만드는 거는 제가 예전에 콘텐츠 하나 올리기도 했었죠. 그린 쪽이 훨씬 더 약간 더 선해 보이고 눈도 더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어놨던 곳에 이제 글리터를 조금 발라줄 거예요. 여기 3번 컬러 요거 발라줄게요. 근데 이 글리터가
진짜 예뻐요. 약간 이렇게 맑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일단 피카소 777번 사용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 컬러 똑같이 붙여.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이 정도만 발라줄게요. 그다음 눈 중앙에는 정말 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딱 눈 중앙에만, 이 정도만. 필리밀리 데일리 아이래쉬 2호 붙였어요. 저는 원래 내장된 풀은 안 쓰기 때문에 여기 듀오풀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속눈썹이 자연스럽고 여기 밴드가 부드럽다고 해도 통짜로 붙이면 아무래도 눈 깜빡깜빡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날에 뭔가 어디 하나가 내 얼굴이 불편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벽하게 편하게 붙이기 위해서 얘를 다 잘라서 붙여줬어요. 이 정도 길이로 잘란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저는 워낙 평소에 속눈썹을 자주 붙이고 잘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붙여도 별로 이물감이나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붙이시는 분들은 눈이 되게 작아 보이거나 눈이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눈썹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그날 속눈썹을 첫 시도 해보시는 거는 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속눈썹이 이게 풀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냥 붙여보고 망하면 떼지라는 생각으로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풀이 한 번 여기 눈꺼풀에 붙으면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서 눈화장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제 속눈썹이랑 좀 더 자연스럽게 붙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뷰러로 찝어줍니다.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속눈썹이 되게 잘 먹었어요, 그날. 딱 잘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이 속눈썹 뷰러 요 끝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딱 붙어요. 마르면서 좀 접착력이 생기거든요. 완벽하게 내 속눈썹 같죠? 이렇게 하면 속눈썹을 안 붙인 쪽과 붙인 쪽과 차이가 조금 나죠? 조금 더 여기가 선명하죠, 좀. 여기도 속눈썹 끝. 그다음에 펜브러쉬로 얼굴 가루 떨어진 거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제가 그날 바른 블러셔는 나스 섹스 어필. 제가 정말 데일리로 맨날 쓰고 있는, 제 피부톤이랑 딱 잘 맞고 튀는 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블러셔예요. 제가 평소 바르는 존인 여기 앞볼에 발라줬었어요. 그다음에 혹시 얼굴에 홍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날, 뭔가 긴장이 되는 날에는 블러셔를 안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막 긴장을 하고 사람이 이제 얼굴에 열이 확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볼부터 빨개져요. 근데 거기에 블러셔까지 발라져 있으면 오히려 볼이 막 더 홍당무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인이 인지를 하면 얼굴이 더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블러셔를 생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홍조를 가려줄 수 있는 블러셔를 소량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막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열이 막 오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블러셔를 그냥 평소 바르는 거 정도로 발라주었습니다. 그 위에 크리크 치크팜 멜론팝을 조금 더 발라줬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쓰고 나면 살짝 얼굴에 윤기가 돌거든요.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살짝 그 윤기만 주기 위해서 더 발라줬었어요. 그 다음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아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제가 그날을 뭘 발랐을지 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베이스로는 이 롬앤의 어썸 발라주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스프링 로즈 발라주었어요. 아까 이 헤라 틴트 립스틱으로 안쪽을 착색을 시켜놓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뭘 먹거나 해도 입술 안쪽에 착색된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덮어주면서 립스틱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입술 베이스를 잡아주고요. 스프링 로즈 발라줬었어요. 입술까지 발라주면 끝? 괜찮은가요? 이게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의 메이크업이었어요. 딱 저랑 잘 어울리고 딱 기본의 메이크업이죠.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저의 연애, 저의 결혼, 그리고 저의 남자친구 이야기 등등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하셨던 질문들은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많았던 중복 질문들 위주로 뽑아서 지금 제가 여기에 좀 노트북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편집할 게 지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길면 긴 대로 올리려고요. 또 제가 또 수다 영상이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화장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려고요.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보면 뭐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일하다가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하다가 만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남자친구는 법조인이고요. 지금은 저기 경상도에서 군 법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역하려면 1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곰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되게 같은 세대를 살았고 또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30살이 되면서 또 느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았던 질문과 가장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 주셨던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원래 비혼주의 아니셨나요? 예전에 결혼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혼주의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비혼주의였었어요. 태어나서 재작년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은 되게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너는 결혼 언제 하고 싶어?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친한 지인들은 이렇게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일단 꺼내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결혼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봐 비혼주의자들 어쨌든 다 결혼하게 된다니까? 라거나 주변에 비혼주의가 있는데 봐봐 그렇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던 개코도 결혼하는데 너도 나중에 결혼하게 될걸? 라는 무례를 범한다거나 어떻게든 언짢은 일이 한 명이라도 생길까봐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지 앞에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요. 일단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의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 혹시라도 제 이름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두려워요. 지금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되게 걱정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약간 해결해야 될 나의 무거운 숙제라고나 할까? 그런 걸로 남아있는 되게 묵직한 그런 두려움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언젠가부터 생겼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나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 약간 가슴 설레이고 뭔가 뜨거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막 불타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막 불타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불타고 있지만 언젠간 이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이제 전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사랑에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랑의 모양이 되게 다양해지고 사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랑의 크기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서 막 설레고 불타는 사랑이 없어지더라도 그 불이 꺼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랑이 이미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과 이 사랑을 잘 지켜나가고 잘 키워나가고 잘 유지해나가면서 한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 언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냐고 생각했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순간이 있냐, 요런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었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내 마음이 확 와닿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왜 연인 사이에 사귀다 보면 되게 자잘한 싸움들이 한 번씩 나잖아요. 저도 사귀면서 3번, 4번
정도 싸운 적이 있거든요. 남자친구랑 싸우고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싸우면 일단 화가 나잖아요. 보통 화가 나면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남의 감정까지 지금 헤아려줄 정신이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면 막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건다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화난 감정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친구는 싸웠을 때도 되게 자기의 화나는 감정보다 우리의 관계를 더 앞에 먼저 생각을 하는 모습에 되게 이 사람 진짜 너무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었나? 라고 되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 하나로 남자친구가 했던 말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그때도 한번 싸웠었어요. 싸우는데 사실 전적으로 제가 되게 잘못을 많이 한 싸움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서운해할 상황이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싸우고 나서 잘 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남친구 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렇게 빨리 마음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봤으면 나였으면 이거 진짜 며칠 동안 서운하고 되게 며칠 동안 자기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 싸움으로 헤어질 것도 아닌데 자기가 화를 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 이 자기의 화나는 감정보다는 내가 힘든 게 먼저고 우리의 관계가 더 먼저구나,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 모습 보면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꾸준히 서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해드린 대답이 남자친구 성격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 질문과도 답변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런 성격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장거리 연애 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어서 그런지 장거리 연애 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저기 경상도 끝에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로 왕복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장거리 연애니까 좋은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약간 서로 조금 더 애틋한 건 있어요. 왜냐면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막 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애틋한 게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우울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삼겹살에 그냥 콜라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내가 10시에 갑자기 남자친구 보고 싶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10시에 여기 오면 한 새벽 3시야. 그때 평일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런 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일주일에 금, 토, 일 3일은 무조건 만나니까 좀 평일에 안 만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되게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매주 금요일날 퇴근을 하면 차를 끌고 운전해가지고 저희 집 서울로 온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이제 있는 데로 내려가고, 그걸 사귀고 나서 한 주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연애 초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쉬는 날이 되게 많았었어요. 중간에 막 그런 공휴일 같은 것도 많이 껴있고, 그런 공휴일이 만약에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밤에 퇴근을 하고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을 같이 보내고, 수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 목요일 새벽 3시에 다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막 장거리 연애지만 제가 외롭지 않게, 제가 힘들지 않게 되게 서울로 방문을 많이 했었던, 그래서 저는 장거리 연애가 되게 쉬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거든요. 나 장거리 연애 해보니까 되게 쉽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신의 희생 덕분이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남자친구 있는 곳으로 아예 안 가진 않았어요. 몇 번 간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상형이었어요. 저의 이상형.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남자친구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저의 이상형은 꽤 구체적이고 좀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외적인 모습을 많이 보지는 않고 내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외적인 조건이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일단은 저는 제가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키가 일단 185 이상인 사람 무조건. 그리고 또 저는 약간 몸통이 크고 좀 약간 어깨도 넓고 약간 뼈대가 크고 막 손발 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남자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남자. 요 외에는 외적으로 크게 보는 건 없어요. 내면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약간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목표 설정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왜냐면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따라가는 사람 뒤에는 바로 책임감, 노력, 절제, 성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뒤따라붙는 것 같아요. 저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막 생각
없이 막 살고 이런 타입보다는 조금 계획적이고 조금 절제할 줄 알고 조금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섹시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성적으로 확 매력이 저에게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목표를 설정하고 막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저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지켜져야 돼요. 사랑을 지키고 키워나가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 같은 거. 뭐 그거 말고도 뭐 열등감이 없는 사람, 뭐 매사에 좀 진지한 사람, 또 약간 예의 있는 사람, 맞춤법 안 틀리는 사람, 뭐 등등등. 그리고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도 되게 우스갯소리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서로 막 그래요. 우리는 윈윈 관계라고.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더 노력하고 싶고 막 더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고 항상 나를 자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 그래서 나를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시켜주고 또 상대방 역시 또 나를 보면서 성장을 하고 서로에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성장을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남자친구 만나고부터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게 되게 강하게 드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저한테 막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러고 싶다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결혼식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메이크업 직접 할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았었어요. 일단 저는 결혼식 메이크업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날 너무 정신없을 텐데 내가 직접 결혼식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혼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저는 스몰 웨딩을 하고 싶고요. 가족도 정말 가까운 가족만 부르고 싶고 친구도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고 싶어요. 남자친구도 동의를 하게 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따져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도 그러면 이제 동기를 부르면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 같이 일하는 사람 부르면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스몰을 하려면 완전 스몰을 해야 되고 정말 가족만 부르는 그 중간에 약간 스몰 미디엄 사이즈 정도의 약간 미디엄 웨딩 정도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고 싶은 결혼식은 일단 신부 대기실을 없애고 싶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보다는 그냥 저랑 남자친구랑 같이 그냥 오시는 손님들을 같이 맞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스몰에서 미디움 웨딩 정도가 되면 남자친구가 부르는 지인들은 이미 제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지인들이고 남자친구도 제 지인들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장할 때도 뭔가 이렇게 아빠랑 입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동시에 입장을 하고 싶어요. 굳이 내가 아빠 손을 잡고 들어와서 남편에게 내 손을 이렇게 건네지는 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동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제 우르르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이제 신부랑 신랑은 남아서 자 이제 신부 지인 나오세요, 뭐 신랑 지인 나오세요, 뭐 이제 가족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사진은 아예 안 찍고 그냥 자리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결혼식 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스냅 사진처럼 찍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좀 포토 스팟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육아와 출산에 대한 얘기.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제 커리어와 몸 망가지는 게 너무 싫어서 아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개코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기는 6대4 정도예요. 4가 이제 낳는다고 6이 안 낳는다는데 일단은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크고 힘든 일을 겪어낼 자신이 없기도 하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렇기도 하고, 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육아는 누가 해야 되죠? 제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막 길게 내고 육아를 전담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갑자기 막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담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저 욕심은 있어요.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부모 중에 한 명은 좀 전담으로 육아를 하면서 좀 정서적인 좀 교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또 둘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거는 아직 그냥 둘이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제 남자친구는 또 제가 너무 원하고 하면 그냥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만
드라마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아직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더 둘이서 얘기를 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6대 4대요. 언니와 남자친구의 MBTI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는요 할 때마다 조금 다른데 어떨 때는 ENFP가 나오고 어떨 때는 INFP가 나와요. 그 E랑 I가 거의 45, 막 55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남자친구는 ISTJ, 저랑 완전 다 반대예요.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이 뭐예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말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가 줬던 편지에서 생각나는 건 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저와는 다르게 공부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고시 공부를 하고 고시를 붙고 나서는 연수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정말 평생을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터널에 갇힌 것처럼 뭔가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이 되게 흑백이고 이랬었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니까 뭔가 긴 터널 끝에 빛이 있는 것처럼 되게 자기 흑백이었던 세상을 제가 컬러풀하게 만들어줬다는 긴 터널 끝에 내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동시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런 빛 같은 존재, 컬러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기분도 좋았고 그게 또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남에게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남자친구 부모님 뵈러 간 날 썰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뭔가 연애, 결혼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했는데요. 남자친구 얘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하려니까 좀 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연애 콘텐츠였고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뿐만 아니라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너무너무 예쁘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